이거를 막아낼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이 민사소송법 몇 조죠? 네, 오늘은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 신청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살다 보면 이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소송이 되게 이유 없고 되게 어이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악성 민원인들 같은 경우는 기관이나 회사나 아니면 그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터무니없는 소송들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막아낼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124조에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원고가 제기한 소장이나 준비서면, 뭐 그 밖에 그 소송 기록에 비춰 봤을 때 그게 청구 원인이 너무 이유 없음이 명백하고 이러면은 이게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법원에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이라고 신청할 수가 있어요. 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이 들잖아요. 그 뭐 변호사 비용도 당연히 들지만 인지대라든지 송달료 같은 게 들어요. 근데 이렇게 이유 없는 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본인 소송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인지대나 송달료 정도만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원래 소송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패소한 사람이 전부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원고가 막 터무니없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나중에 질 게 뻔한데 왜 이 소송을 제기할까 싶잖아요. 이 사람들은 보통 돈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변호사를 써가지고서 저희가 소송에 대응해가지고 이겨도 원고가 돈이 없으면 소송비용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이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그거를 막으려고 법원에서 마련한 제도가 이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 신청입니다. 그러니까 저쪽 원고한테 미리 소송비용, 우리가 지출한 소송비용까지도 담보로 내라 이거죠, 법원에. 그래서 그걸 못 내면은 각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송에서 지면 소송 비용을 나중에 그 소송에 진 사람이 부담해 준다라는 것까지는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재판이 다 끝난 다음에 법원에 신청해서 그때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재판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결국은 상대방이 억지 소송이라고 하는 것도 법원을 통해서 판결을 받았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패소를 했어요. 근데 그때 돼서 이 사람한테 소송 비용 신청을 해서 하려고 하니 이 사람한테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어떤 상황이 주로 발생을 하냐면, 원고가 해외 주소지가 있거나 뭐 외국인이거나 이런 경우들은 지금 청구 자체가 명백하게 원인이 없는데 그거를 판결을 받고 확정이 된 다음에 그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에 대한 거를 다시 소송비용을 지급을 해라 라고 하는 걸 받더라도 집행해 올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재판을 시작하면서 법원에다 어떤 걸 신청할 수 있냐면, 지금 원고가 해외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혹은 원고의 청구 자체가 너무 명백하게 이유가 없는데 만약에 이거를 소송 비용을 미리 법원에다가 그거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 놓지 않으면 저희가 나중에 승소를 하더라도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 비용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그거에 대한 담보 제공을 하도록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를 미리 법원에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도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담보제공 명령이 나왔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만약에 담보 제공 명령을 재판부가 했어요. 근데 그 담보 제공을 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이거는 너 소송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각하, 더 이상 재판 진행을 하지 않게 돼요. 아니면 저 그러면은 담보 제공을 하고 재판을 진행할게요 라고 해서 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재판은 원래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 만약에 거기서 패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는 그 법원에 납부된 비용 제공, 담보로 제공된 그 돈에 대해서 나중에 소송 비용을 받아낼 수 있는 거죠. 네, 아주 좋은 제도네요. 그러면 원고가 돈이 없으면 결국 소송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들이 네. 많냐면, 그러니까 해외에 거주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지만 약간의 그 떼쓰기. 그러니까 우선은 찔러보고
상대방을 막 귀찮게 할 때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응소라고 하는 부담을 져요. 그러니까 법원에 저 사실은 원고 청구가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판사님. 저희가 원고한테 지급할 뭐 어떤 법적인 의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을 그 당연한 말을 하기까지 그 시간을 그냥 견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고 입장에서는 어차피 시간은 우리 편이고 상대방은 그런 걸 귀찮아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요구하는 거를 받아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법원에서 너 우선은 법원에다가 너 나중에 패소할 경우에 상대방한테 소송 비용에 대한 걸 부담할 거를 미리 제공을 해라고 하면 약간 이렇게 되는 건 거죠. 그러면 그 담보 제공에 대한 걸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최근에 저희가 승소한 사례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건도 이제 저희 고객이 저희한테 찾아왔을 때 원고 청구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돼 보였어요. 근데 이제 원래 이제 고객들은 보면 저희한테 왔을 때는 다 각자의 억울한 사정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뭐 당사자가 호소하는 억울한 것만 저희가 보는 게 아니라 저쪽이 주장하는 내용에 뭐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소장도 좀 보고 계약서 내용도 좀 보고 이렇게 하는데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랑 너무 다른 얘기를 소장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얘기만 봐도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상대방은 근데 변호사님 저희가 이거 지금 저쪽이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뭔가 응소도 하고 저희 선임해서 대응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러면 저희도 시간을 계속 변호사님 선임해서 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 저희가 이기고 나면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셔서 받을 수는 있고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담보 제공 신청을 미리 해라라고 신청할 수도 있는데 라고 알려드렸어요. 그 제도를 잘 모르세요, 고객분들은. 그래서 그러면 그거 한번 해보자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받아줬어요. 그 부분을 받아주고 보증보험으로 그 담보 제공을 하라고 한 게 아니라 현금으로 해당 부분을 담보 제공을 해라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걸 시간을 기다렸는데 언제까지 담보 제공을 하지 않으면 원고는 그 소송을 이어나갈 수 없거든요. 근데 담보 제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담보 제공을 못하면 이게 항소심하고 상고심, 그러니까 2심, 3심을 못 가는 거잖아요. 1심은 당연히 1심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게 원래 그 담보 제공 안 하게 되면 이 사람은 1심에서 져도 2심에 또 항소하고 또 3심에 가서 또 하면 나는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재판에. 계속 시간을 끌 수 있죠, 원고 입장에서. 그리고 재판이 금방금방 되는 게 아니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 터무니없는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한 3년 그냥 가거든요. 근데 이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해가지고 그 명령이 나왔다. 그리고 원고가 담보제공을 못했다. 이러면 이 사람은 돈이 없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똑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고객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저희가 향후에 사업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에 너무 큰 차질이 생기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소송비용 담보제공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 한번 활용해 보시죠라고 제안을 드렸고 그거를 신청을 했고 다행히 법원의 명령도 받았고 그 이후에 상대방이 제공을 못해서 그냥 굉장히 단기간에 끝났어요. 조사 절차가. 그러니까 이 원고 그때 그 사례의 원고도 되게 이상한 원고였는데 이 사람이 추가적인 소송을 또 못했잖아요. 저희가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을 또 신청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 회사에도 되게 큰 선례가 돼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부당한 소송들 거기에 대한 응소하기 전에 이런 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이런 하나의 선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뭔가 고민이 되실 때는 그런 거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잘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가장 그 고객한테 이익이 될 것인가를 판단을 해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다음에 오시라. 또 마무리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